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3년도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단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끝까지 기운 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전문가들 새해 전망이 나오죠. 마친 경우는 드뭅니다. 네, 저도 이쪽 전문가로서 활동하지만 전망을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맞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범위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자, 작년 2022년도를 보면 대부분 이제 처참한 수익률이 나왔죠. 그런데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인도지수, 그 다음에 원유, 금지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8에서 마이너스 2%. 자,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았던 것들은 나빠집니다. 통상 그렇게 흘러가요, 투자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이쪽이죠. 저는 주로 이쪽을 많이 봅니다. 하위권 자산들이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더 관심 깊게 봅니다. 보면 홍콩, H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코스닥. 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다른 영역이죠. 대체자산 영역이니까 제외를 하고 이 세 가지 지수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상대적으로 올해 상승폭이 좋을 수 있죠. 이제 낙폭 과대니까 똑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TQ를 올해는 좀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배신과 환율 찬스라. 환율은 이제 찬스를 잃었죠. 다시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많이 내려왔죠. 테슬라부터 해서 마이너스 평균적으로 25%가 다 훌쩍 넘어갔습니다. TQ는 마이너스 71 내려갔고요. 자, 그런데 좀 재밌는 현상이랄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거냐면, 개별 주식을 다 보유 주식 금액이 증가율을 볼 때 감소했습니다. 그죠?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쭉 다 줄어들었는데, 어떤 게 늘었죠? TQ가 늘었죠. 그 다음에, SOXL, 속슬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주식을 팔고 이쪽으로 넣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정된 자산 안에서 움직이니까 떨어지는 일반 주식들을 매도하시고 3배 레버리지에다가 올린다.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땐 더 가능성 있는 곳에 넣는 것은 투자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올해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이렇게 늘려놓은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대신 반등한다면 이 위쪽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쪽 또는 반등이 아직 일어나는 쪽에서 물량을 많이 실으면 여러분 이 손실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이 실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알기 어렵지만 제가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이 반등 구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서 집중 매수하자 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하락장에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3배 레버리지를 보는 건 전 타당하다. 작년은 사실은 조금 많이 매수하시기보단 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돈이 가용하시면, 예수금이 가용하면 매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도 어차피 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당연히 반등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효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Q 올해는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월가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안 좋지만 뭐 평생 하락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빅테크도 한번 쳐다보실 때가 됐고요. 꾸준히 늘려가시되 꼭 하나만 명심하시라는 거죠. 무리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바닥일 거라고 예단을 하고 무리하게 사시면 이게 더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대응하셔라. 스윙으로 접근하시던 아니면 매매 타점에서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에서 매도하시든 선택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지금 바닷가 있죠.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부분 매체에서 경제 전망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이죠. 이제 물가 안정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안 맞을 공산이 크다. 예, 이 안정이란 건 완벽하게 뭐 2%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주춤하는 건 안정화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예,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망, 연초의 전망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께서. 살아남아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이 주식을 잘 보유할 수 있는 수준, 내 자산 대비 지금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보유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상승할 때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상저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상저하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뒤쪽이 아주 높냐 아니면 크게 높지 않고 유지되냐,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께서 그래도 미국 투자 구루들 중에 미국 투자 대가들 중에 2022년을 맞추신 분입니다. 댄 나일스라는 분이고 사토리 펀드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7월에는 지금은 현금이 제일 안전, 꼭 투자한다면 이 종목. 자, 현금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하락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증시 최악 안 끝나, 아직까지 최악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도 2022년을 100% 맞추시진 않았어요. 대부분 다 반등을 예측할 때 하락 예측한 건 맞았는데 중간에 한 7월 있죠? 7월 달 정도에 여기서 이제 8월 9, 10 이때 반등 나올 때 다시 상승한다, 이런 말씀으로 의견 변경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근데 다시 꺾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급락으로 또 태세 전환을 좀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도 100%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TQ는 지난 마지막 폐장일이죠. 폐장일에 자, 10분 봉상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걸 왜 못 맞추냐. 정말 맞추기 힘듭니다, 여러분. 추세는 대략 보이지만 뭐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거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단지 제일 짧은 10분만 봐도 여기 30일 마지막 폐장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는데 지지받아서 반등했다가 20일 이평에서 그대로 또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지지를 깨요. 근데 여기서 지지 끝나지 않고요. 꼭 깨고 내려갑니다. 이렇게까지. 그럼 이 정도 가시면, 딱 이 정도 오면 여러분 이거 상승으로 생각하시기 좋아요. 야, 오늘 상승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올린 만큼 2배를 빼버리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심리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죠? 지지받아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막판에 한 1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위쪽으로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한다는 건 저도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흐름은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상 강조 드리는 건, 자, 각 포인트에 의미를 두라는 거죠. 이 중간 것에 의미를 두시라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였어요? 여기서 개파락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뚫는지를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이쪽에다가 여기 보시면 요 빨간 선 보이시죠? 빨간 선. 저는 요런 데다가 이제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자동 매도를 걸어 놓고 전량을 걸지 않겠죠, 당연히. 일부분을 걸고 올라가면 매도가 일어나고요. 내려갈 땐 당연히 자, 요 선들, 요 선들 라인에다가 매수를 거는 겁니다. 디테일하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막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상승 전환을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쯤 되니까 왕창 걸어놨다고 말씀드렸어요. 끝쪽에다가 한 4-5개로 걸어서 따다닥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데이 매매를 할 때는 이 선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를 피라미드형으로 했다. 그러면 다 사진 거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상승할 때 뚫고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301일평, 481일평을 뚫었지 않습니까? 뚫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고, 제가 17.7을 이전에 방송에서 상승 전환으로 일부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17.7을 꼭 못 가고 지금 17.3에서 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확실히 상방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나쁘지 않은, 어제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죠. 그 전날보다 29일보다는 좋은 상태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런 위치를 보시라는 거. 이 정도 위치면 나쁘지 않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채우고 있죠. 칸을 이 안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더 밀리지 않으면 한번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러고서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횡보가 지금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러다가 한번 뚫어주면 힘이 비축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0분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선 중에 여기 이제 매수 비율을 나타내는 선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요 선을 뛰어넘었죠? 뛰어넘어서 그래도 보유 비중을 높아진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쁜 신호가 아니니까 이제 다음 주 1월 2일 날, 내일이네요. 내일은 미국장이 개장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TQ에게 기대를 좀 걸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사용할 수 있는 LOC 매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Q, JPI, SCHP, SOXL, TCL, SQQQ까지 자, 요 가격대 걸어 놓으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면 다음날 보셨을 때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전 계좌를 한번 그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제가 TQ를 새로 매수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전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자, 총자산 1억 300이었네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1억 800 정도 돼 있으니까 작년에 저는 손해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이득이 뭐 크진 않았습니다. 이 지수가 무너질 때 저만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종목별 국내 종목으로 수익 내고 버티는 그런 형태로 저도 운영했는데, 예수금도 비슷하죠. 지금은 오히려 연말에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예수금하고 이게 더 늘었죠. 주식 비중은 더 줄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TQ가 15주로 시작해서 60.73, 평단이 이랬어요. 매입가는 58이니까 58달러였네요.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어도 이렇게 물량을 늘렸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내려온 비중에 비해서, 손실에 비해서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들도 올해, 근데 2023년은 뭐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워낙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올해는 혹시 반등 나오는 기회가 있으면 타셔야죠. 거기에 올라타야지 또 떨어질 거야 겁내 갖고 투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뭐 블로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열이면 열 망하는 주식 동호회. 자, 사람이 모이는 게 습성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도 이제 혼자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어디에 뭉쳐서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도 멤버십 운영을 하지만 전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저는 모여서 투자하는 게 별로 좋은 성과를 못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해 드리는 것도 종목 안내 드리고 어떻게 매수 매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걸 중심으로 하지 막 으쌰으쌰 하진 않아요. 으쌰으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런 하락장에서 내가 손실을 안 보려면요, 여러분 오르는 주식을 고르면 되는데 이거 어렵잖아요.
내가 10개 골라서 10개 다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 갖고 있던 종목들은 다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끊어야 돼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든 아니면 우선 끊었다가 더 떨어지면 새로 사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동호회가 결성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으쌰으쌰 해주죠. 참으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계속 사모으자. 가치 투자자랑 장기 투자자는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가 무조건 가치 투자자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하락장에선 덜 잃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손절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뭉쳐서 같이 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렸다가 저는 손절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죠. 자,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손절해야 될 타이밍에 계속 사라고 한단 말이죠. 네, 여기 이렇게 고점 갔죠. 2만원대 고점 갔으면 자, 내려올 때 제가 항상 어디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이 검노선 깨고 내려올 때 일부 손절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C라인이죠. C라인이나 122평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는 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뚫고 올라가야죠. 그런데 못 올라갔어요. 저항받고 떨어지면 이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스킬은 있으셔야지 여러분 계좌를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야 싸지니까 매수하자 그러면 여기서 사다 보면 여기 가면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셔서 저는 요 선이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 보이고 여기 형광색, 형광녹색, 파란색, 그 다음에 연초록색, 연두색 비슷하죠? 이 선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위쪽에서 100% 보유하고요. 비중을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요 형광 연두색, 형광 녹색에는 75% 보유합니다. 그 다음에 요 연한 하늘색에서는 50%, 그리고 여기서는 25%만 보유를 해요. 그러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이 구간에 있을 땐 저는 25%만 보유했겠죠? 그러다가 내려갈 때 웬만하면 안 사는 겁니다. 안 샀다가 조금씩은 사죠. 여유가 있으면 예수금 여력이 있으면 좀 삽니다. 그러다가 뚫었을 때 검노선 뚫고 이 연한 연두색을 뚫었을 때 매수를 더 해요. 그런데 여기 걸려서 내려오죠. 그러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합니다. 다시 비중을 25까지 맞춰놓고 그럼 이쪽에서 매도를 하면요 크게 손실 없어요. 뭐 엄청난 손실이 안 일어나고 비중을 줄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이 B밴드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닿는다고 100% 안 맞춘다는 거죠. 2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25가 안 맞춰졌겠죠. 그것만큼만 채웁니다. 떨어지는 것만큼만 채우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사보고 다시 안 돼서 내려오면 다시 손절하고 이런 건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버티면 올라가겠지만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B밴드를 또 닿았으니까 여기서 한 50%까지 올리는데 여기서 50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사다가 이렇게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맞춰서 50%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더 올라가면 75로 올려요. 근데 여기까지 75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면 저는 여기서 또 저기 매도를 합니다. 손절 조금 해서 맞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사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100% 맞춰서 이쪽에 올라갔을 때 저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아니죠. 다시 꺾이는 거 확인하고 이때쯤에 그냥 우선은 정리를 했습니다. 차트 그림이 좋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신만의 범위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위치상 보유 비중을 조절하시면 크게 손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투자하실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차이나 전기차도 무조건 내려갈 거 아니죠.
이만큼 내려왔으면 전저점 찍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밴드 한 번, 두 번 닿았죠? 그러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든 요 근처는 이젠 매수할 구간이지 여기서 손절을 할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 고민을 하는 때는 이 위쪽에서 손절 고민하셔야 되고 아래쪽에서는 비중 조절,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